기본적인 분야별 표준화를 설정하였으니까요. 모델링 작성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방안입니다. BIM 데이터 작성 순서는 앞에서 작성한 템플릿을 적용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설정을 한 후 모델링, 데이터 산출, 도면 작성을 하여 데이터를 통합하는 순서입니다. 분야별 모델링 사항으로는 토공 분야는 원지형과 단계별 토공, 구조 분야는 모든 구조물 요소, 전기 분야는 케이블 트레이, 기계 분야는 기계 장비와 배관, 설비 분야는 덕트와 그릴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모델링 요소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입찰 안내서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공 분야는 레빗을 활용할 경우 지형 데이터, 원지형 작성, 지형 재료 적용, 단계별 토공 작성, 수량 산출, 도면 작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CV3D로 지형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토공은 구조물 시공을 위한 단순 자연 터파기를 기준으로 하였고 또한 이미 다른 웨비나에서 많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빗으로 작성하는 워크플로우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표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CV3D를 활용하는 워크플로우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CV3D로 하는 게 맞느냐, 뭐 레빗으로 하는 게 맞느냐, 뭐 어떤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토공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 모델링, 뭐 예를 들면은 뭐 도로나 철도, 단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는 CV3D를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델링하고 연동해서 같이 모델링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모델링 스코프에 한해서 어떤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빗으로 토지 모델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다니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비나에서는 좀 그런 컨셉으로 이제 레빗을 활용한 토공 분야 접근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구조물 레벨 설정, 파일 기초, 슬래브, 벽, 기둥, 보호, 펀치를 작성하고 타입별 방수를 적용하여 수량 및 도면을 작성합니다. 구조물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조물 슬래브 기준으로 레벨을 작성합니다. 레벨은 구조물 모델링의 기준이 되며 구조 탭에서 레벨 도구를 선택하여 구조물의 슬래브 레벨을 작성합니다. 레벨을 기준으로 구조물 요소를 작성하고 페인트 기능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모든 요소의 타입별 방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기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객체 표면에 재료와 상관없이 칠을 하는 기능입니다. 팀장님, 사실 이 방수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BIM 모델링에서 많이 못 보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수 수량이 타입별로 뭐 산출된다거나 아니면 일람표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타입별 방수 면적은 보기 탭에 일람표, 재료 견적을 선택하고 재료의 이름, 면적 등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서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량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일람표 작성은 일람표의 수량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하지만 페인트의 수량은 재료 견적에서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구조물 수량 산출은 요소별 콘크리트 수량, 방수 타입별 면적 등을 산출하고 필요한 도면을 작성합니다. 전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전기 설비 설정과 케이블 트레이 설정, 케이블 트레이 작성, 간섭 검토, 수량 및 도면 작성 순서입니다. 전기 기본 설정은 관리 탭에 MEP 설정에서 배선과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의 기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설정은 유형 편집을 통해 시스템별 연결 장치를 설정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작성은 미리 설정한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을 선택하고 기준 레벨인 0레벨 기준으로 케이블 트레이의 폭과
높이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간격 띄우기 값을 입력하여서 하단 레벨로 작성하기 때문에 구속 조건의 수직 맞춤을 하단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레빗에서는 모델링 도중에 간편하게 간섭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 탭에 간섭 확인 기능을 선택하여 검토를 수행합니다. 간섭 검토 수행 후 보고서를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패밀리를 작성하여 케이블 트레이의 정보를 손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태그 패밀리는 표시할 레이블을 선택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패밀리입니다. 여기서 레이블 값은 트레이의 속성 값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태그 패밀리는 케이블 트레이를 선택만 하여도 자동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그 모델이 수정이 되면 태그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그의 구성은 레이블 기능으로 작성하여 속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분이 태그 패밀리를 작성을 하시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굉장히 꿀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람표 기능을 활용하여 전기 요소의 정보를 산출할 수 있으며 태그를 포함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만 좀 잠깐 첨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팀장님이 그 기준 레벨 0레벨 간격 띄우기 값을 하단 레벨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레빗 2020 업데이트랑 좀 연관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전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MEP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자나 검토자가 검토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하단 기준 레벨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MEP 요소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특성창에서 상단이나 하단 레벨을 다 볼 수는 있었는데 근데 이 레벨을 이제 추출하거나 편집할 수는 사실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빗 2020에서는 이 MEP 모델링을 할 때 특성창에 이제 상단, 하단 레벨 뭐 당연히 뭐 전부 볼 수 있고요. 뭐 이거를 이제 추출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뭐 레빗 2020 업데이트 사항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없긴 한데 사실 요 컨텐츠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설계 검토를 위해서 이제 하단 레벨을 검토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해서 머티리얼을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기계 배관 설정, 기계 장비 패밀리 작성 및 배치, 배관 작성, 유형별 색상 지정, 수량 및 도면 작성 순서입니다. 기계 배관 설정은 관리의 MEP 설정을 선택하여 파이프의 기본 표시, 시스템별 설정, 배관의 크기를 지정하고 시스템 유형 설정을 합니다. 모델링 후 설정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설정을 먼저 하는 이유는 미리 설정한 배관 유형의 선택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의 크기 및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유형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정 후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 장비는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장비 리스트에 따라 개별 패밀리를 작성합니다. 기계 장비 패밀리는 크기에 대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시스템별 커넥터를 배관의 크기로 설정하고 기계의 고유 속성 값인 처리 용량, 동력 등을 입력하여 장비 패밀리를 작성합니다. 기계 장비 패밀리 작성 후 프로젝트 레벨 및 기계 받침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배관 작성은 시스템 탭에 파이프 기능으로 작성하며 사전에 작성한 시스템 유형을 선택하고 배관의 지름을 선택하여 레벨 입력 시 하단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해 구속 조건을 하단으로 지정합니다. 레벨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기준 레벨은 0으로 설정합니다. 배관을 모두 작성하면
어느 배관이 어떤 시스템 배관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한 배관을 하나씩 선택하여 색상을 지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필터를 활용하여 시스템별로 규칙을 설정하고 시스템별 색상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분야의 수량 정보는 배관, 부속, 기계 장비의 수량과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일람표를 작성하고 태그 패밀리를 구성하여 도면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신 필터 기능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작업이나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2D 베이스로 설계를 했던 것들을 3D로 바꿨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2D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3D로 보면 잘 이제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3D 모델이라고 해도 3D 모델 자체가 복잡한 경우는 사실은 좀 검토자 입장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 페이지에서 이제 잠깐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색을 가지고 이제 가시성 분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유저나 뭐 작업자나 검토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이제 정보 인풋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장비에 대한 스펙을 넣는 작업인데요.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의 디테일,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모델링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장비 스펙에 대한 정보, 뭐 이런 디테일은 나중에 어쨌든 시공 비하인까지 갔을 때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델링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성의 편의성도 있지만 사실 그 발주처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스템별 색상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설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덕트의 기본 설정과 시스템 유형 설정을 하고 덕트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덕트에 시스템별로 그릴 패밀리를 작성하고 배치하여 수량과 도면을 작성합니다. 덕트의 설정은 관리 탭에 MEP 설정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시스템에 따라 유형과 크기, 특성을 설정합니다. 사전에 설정한 덕트의 유형을 선택하여 폭, 높이, 크기를 선택하여 지정하고 기준 레벨을 0으로 설정합니다. 케이블 트레이와 배관과 같이 하단 레벨을 사용하므로 구속 조건을 하단으로 설정한 후 레벨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트레이, 배관, 덕트 작성 시 하단 레벨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요소의 고정 받침과 공간의 이유로 설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설계 기준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MEP 요소의 작성 방법은 첫 번째는 장비 배치, 두 번째는 MEP 요소 작성, 마지막으로는 시스템별 색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배관의 시스템 유형 색상을 지정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별 필터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릴 패밀리 작성은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릴 패밀리를 수정, 편집하여 패밀리를 작성하고 덕트의 시스템별로 그릴을 배치합니다. 그릴은 설계 데이터에서 가끔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릴을 패밀리로 작성하면 수량 산출과 도면에서 정보 입력이 조금 더 수월하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뷰 탭의 일람표 기능을 활용하여 덕트 연결 장치, 그릴의 수량과 정보 산출을 하여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덕트 요소를 표시하기 위한 태그 패밀리를 작성하고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제 모델링 데이터 작성은 끝났습니다. 레빗을 활용하여 템플릿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였고 템플릿을 활용하여 분야별 설정을 하고 BIM 데이터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비스웍스를 이용하여 BIM 데이터 정합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검토 파일 변환, 물리적